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FOMC 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며 3대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또 지난달 수입 물가는 예상 밖으로 오르고 소매 판매도 호재를 보였다는 소식에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를 자극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8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대비 0.6%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 0.2%로 웃돌았고, 여기에 13개 품목 중 9개가 증가세를 보여 특히나 온라인 소매업체, 의류매장, 스포츠 용품이 신학기를 앞두고 특수를 누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변동성이 큰 휘발유와 건축자재, 음식 서비스를 제한 핵심 소매 판매는 7월보다 0.7% 늘어 7월 소매 판매 증가율도 0.5%에서 0.6%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또 8월 수출 물가 지수와 수입 물가 지수도 시장의 예측을 깨고 7월보다 각각 0.3% 상승해 특히나 8월 미국의 수입 물가는 0.2% 하락을 예상을 했지만 0.3% 상승세가 나타나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58로 그리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지금은 기술주 관련 주식들이 워낙에 낙관적이라 AI는 물론이고 핵심 비즈니스 트렌드 전반에 대한 낙관론도 여전히 매우 강해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극단적이진 않고 개인 투자자 참여도와 투자 심리 지표를 종합해보면 분명히 강세장 분위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과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작년에는 많은 투자자가 AI 지출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AI 도입 그리고 수익화, 실제 사용 사례, 기업과 소비자 앱내 침투율 같은 것을 보면 단순히 투자가 계속될까 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어디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로 무게가 옮겨갔기에 그동안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최근에는 중형 기술주도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결국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라.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 이번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라 트럼프는 이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50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은 불과 3.9%에 불과해 이번 회의는 거의 100% 25bp 금리 인하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페드는 작년 9월에는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50bp를 내렸는데 지금은 작년 9월과 달리 기준금리는 중립에 가깝고 페드 관계자들은 작년보다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에 이번에는 25bp 인하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번 FOMC의 포인트는 다가오는 10월 그리고 12월 금리를 정말 금리를 2번 내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기대를 하고 있기에 만약 파월이 이러한 기대에 불을 지핀다면 증시는 또다시 상승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남아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이번 회의에선 25bp 인하에 대한 3표 이상의 반대표도 나올 수 있어 크리스토퍼 월레 이사와 미셸 보먼 그리고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50bp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에 여기에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의 최측근이라 만약 FOMC 내부 논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누가 매파적으로 발언했는지 백악관에 직보할 수도 있어. 이에 따라 파월 역시 이런 불협화음을 감추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 이에 페드는 이번 FOMC에서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몰두를 할 것이라 이 같은 말은 결국 트럼프의 의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이날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과거 미 증시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부분 올랐기에 예외가 있다면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라 결국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기에 그동안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 있었다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 일부에선 경기 침체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고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를 겪을 확률이 48%로 매우 높다며 아직 50% 미만이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UBS 역시 경제 모델은 지난 5월과 7월 하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 침체 위험을 93%나 예측한다며 이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우려스러운 수준이라 앞으로 위험이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후반에 가서야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며 지금은 AI 시장, 그러니까 AI로 돈을 버는 기업을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을 즐길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경기 침체를 걱정할 때는 아니라는 예측은
경제가 그렇게 나쁘면 왜 2분기 GDP 성장률이 3.3%나 나왔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에, 그리고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결국 페드의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 지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저의 생각은 지금 노동시장의 약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9월과 10월, 12월에 각각 25bp씩 내릴 것이라 보여 이러한 배경은 다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지금 오라클과 같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S&P 500 기업에 대한 올해 이익 추정치는 지난주까지 8주 연속 개선되어 현재 $268에 달해 지난 8주 동안 4.78달러나 증가했고 2025년 이익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날 예정이라 심지어 2026년 이익도 전년 대비 13.7% 증가할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죠. 이에 오늘 밤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내려가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연말까지 좋은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이날도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421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테슬라는 머스크가 지난 19일 약 26억 주, 그러니까 10억 달러 규모로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했기에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테슬라는 펀더멘탈 영향 없이 주가는 거의 18% 가까이 올라 결국 지금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머스크의 존재감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 입장에선 테슬라의 미래를 믿고 머스크를 따라 주식을 매수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될 것이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강세가 그렇게 빨리 식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식는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나와봐야 판별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 1% 이상 내리며 174달러로 마감했고, 이날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새로운 중국 수출용 RTX 6000G 칩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다고 나와 이 칩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AI 추론 작업용으로 설계가 됐지만 성능 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이 돼 중국 일부 주요 기술 기업들이 주문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중국 수출용 AI 칩인 H20 주문이 출하될지 여부를 앞두고 관망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수요로 엔비디아는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를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중국 매출에 대해 실적을 전혀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이 3분기 실적에도 반영은 되지 않아. 그리고 지금 AI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고 시장 발전의 초입 단계라 이러한 인공지능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에게 중국발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브로드컴 역시 이날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360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 이후 상당히 주가가 올라 지금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지금 포드 밸류에이션은 55배로 실적 전만해도 35배 머물렀던 수준이었기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눌림목 기간에서 벗어나면 주가는 다시 좋은 흐름세를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그러한 이유는 지금 브로드컴은 강력한 성장 전망과 최근 몇 년간의 34%의 배당 성장률, 여기에 독특한 경영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장기 전략 수립을 하고 있기에 심지어 GPU를 앞지르는 AG, 그러니까 특정 반도체 시장 성장을 만들고 있어. 지금 브로드컴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판단한 것은 다소 섣부른 결정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팔란티어 역시 이날 다소 하락은 했지만 170달러 선을 지키고 있고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에 팔란티어 역시 앞으로 가져갈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팔란티어도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매출이 올라가 주당 순이익까지 높아진다면 지금 이 주식을 170달러에 팔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엘러빈 역시 이날 1.8%나 상승을 하면서 603달러까지 기록해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82달러로 지금은 과매수 상태에 들어왔고, 사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글로벌 돈들이 AI 시장에 돈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엘러빈 주식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투자 철학은 엘러빈이 이렇게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RSI가 8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과매수 상태라 지금 진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말씀을 드리며, 그래도 역시 이날 상승세를 타면서 164달러를 기록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따라 지금 AI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 주당 순이익 역시 점점 높아지기에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이 주식을 팔고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러한 생각보다는 이 주식이 꺾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상승세를 즐기는 타이밍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